임대주택 얼마 벌어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또 수급자분들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세요. 사실일까요? 뭐 그런 임대주택 유형도 있고 아닌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임대주택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당첨률이 높아집니다. 너무 상식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가 1순위에다가 엄청 인기까지 많은 주택을 계속 신청하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수급자만 들어가는 게 맞네 하고 그냥 포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소득별로 신청하실 수 있는 임대주택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선정되세요. 토에 피어도 꽃이고 때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임대주택을 알아보실 때 처음 확인하셔야 하는 게 바로 소득이에요. 물론 자산 요건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소득. 임대주택 신청할 때 소득은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해 보세요. 저 다 보입니다. 네. 월급? 그쵸. 월급 맞습니다. 월급은 그런데 기본이에요. 이런 걸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근로소득 안에는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일을 하고 받는 근로소득, 내가 상품, 어떤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품을 팔아서 생긴 사업소득, 아니면 재산을 통해서 따박따박 받는 재산소득, 정부에서 받는 공적 이전 소득, 이렇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총 4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바로 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받는 소득을 말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전 소득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니라 4대 보험, 갑근세 다 포함한 소득, 세전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공사 종사자분들, 하역 작업 종사자분들 등 계약을 하진 않지만 그때그때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로계약 3개월을 계속 고용하지 않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분들을 일용 근로소득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통해서 내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활 공동체 사업을 하든 공공근로를 하든 직업훈련을 하시든 간 자활 참여를 통해서 받는 자활급여, 이것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요즘에는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복지상담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요. 이걸 공공일자리 소득이라고 해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자체만 총 4가지예요. 여기서 급여 받으시면 세전소득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하시거나 원예를 하시거나 소돼지를 키우시거나 하시면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수입. 근데 특히 여기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업직불금이라고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소득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봅니다. 혹시 이 직불금을 받으신 분들은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거면 농업소득 외에 이 직불금까지 합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업, 어업, 도매, 소매, 제조 다 포함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내가 무언가를 판다 그러시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세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소득이에요. 이거 너무 부럽죠? 네, 내 자산으로 자본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통해서 얻는 임대소득이에요. 그 임대소득.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주식이나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아니고 그 자체는 자산으로 들어가고요. 그것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 있잖아요. 그 이자나 배당받는 것들이 바로 이자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일반 사보험에 연금보험을 들어서 이걸 정기적으로 받으시거나 저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세 번째까지 소득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안 하지만 요즘에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피스텔을 통한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에 회사를 다니신다면 회사 월급, 주식, 오피스텔 임대료 다 포함하여야 소득으로 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적 이전 소득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받으시는 국민연금,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연금들이랑 수당,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2세 분이시고 여성이시고 단독가구시고 일을 하십니다. 월 180만 원 정도 벌고 계세요. 주식을 하진 않는데 예금이 5천만 원 있으시고 연이자 3%라고 쳐요. 기초연금 33만 원 받으시고 국민연금도 1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소득은 얼마일까요? 근로소득 180만 원, 재산소득 5천만 원에서 연이자 3%니까 12,500원, 기초연금 33만 원 더하기 국민연금 10만 원은 224만 2,500원입니다. 월급을 통한 180만 원이 아니고 224만 2,500원,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소득을 환산해 봤어. 그러면 어떤 주택을 신청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대주택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공고가 나면 재빠르게 신청하셔야 해요. 보통 공고가 나고 2, 3주 안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리고 신청은 2, 3일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놓치시면 다시 또 1년, 또 다시 또 2년 이렇게 기다리셔야 해요. 그래서 임대주택 이름과 나의 소득을 연관지어서 기억해 놓으시면 금방 신청하실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1인 가구가 224만 8,429원 되어 있죠. 이게 2024년 기본입니다.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인 경우 1인 가구엔 20%포인트를 더해요. 그리고 2인 가구엔 10%포인트를 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급여를 완화하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세대 구성원의 모든 월급, 재산소득, 임대소득, 공적 이전 소득을 다 합산한 금액이에요. 남편 월급, 내 월급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님의 기초연금 등등 다 합산한 거예요. 가족이 3명이면 320만 9,283원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좀 쪼잔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3인 가구인데 급여가 참 쪼잔한 얘기인데 320만 9,285원이다. 그러면 될까요? 아쉽게도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도 신청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임대주택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수급자분들, 주거급여만 받으시는 분들도 거의 모든 임대주택을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가 수급자다 하시면 주거비가 감당하는 선에서, 물론 주거급여 생각하셔야 하죠. 주거급여를 제외한 그 금액을 감당한 선, 보증금을 내가 감당하는 선 안에서 모두 다 신청하실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월평균 5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재개발 임대주택 1순위 신청 가능하십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2순위로 신청을 가능하시고 가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순위까지 당첨되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2순위 신청 가능하시고요.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2순위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청년 안심주택, 장기 안심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세요. 근데 여기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사실상 1순위도 다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순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좀 죄송합니다. 거의 안 되시고요. 하지만 전세임대주택은 2순위만 또 신청을 따로 뽑았던 해도 있었어요. 그런 해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다 하시면 제도의 변화로 신청을 받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조금씩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적어지고요. 주거비는 높아집니다.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1순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순위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모두 신청 가능해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가구입니다.
행복주택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그리고 대학생은 부모님과 소득을 합산하였을 때 소득이 100%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십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순위, 3순위 신청 가능하세요. 하지만 소득으로 인한 가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장기안심주택 일반 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안심주택도 신청 가능하세요.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소득 가구는 장기전세주택 중에서 60제곱미터 초과된 주택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0제곱미터가 초과가 안 되면 순위에서 밀려나세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청년안심주택, 전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불렀었죠. 대학생은 부모님과 합산한 금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입니다. 그리고 라스트,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이 120%의 소득 구간에 해당되십니다. 어떠셨나요? 얼마 정도 벌어야 어느 주택이 신청이 가능한지 좀 확인이 되셨을까요? 수급자가 아니시라면 소득을 꼼꼼하게 살펴서 임대주택이 공고가 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은 해마다 금액이 바뀌지만 퍼센트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임대주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숙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되게 많은 임대주택을 알고 싶다, 아니면 주거복지 서비스가 궁금하다, 재개발 세입자 주거는 어떻게 마련하는지, 임대차 계약, 전세 사기 예방 등의 사항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쓸주다 메일로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놓치지 말고 꼭꼭 챙겨주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